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산 중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부산 중구는 부산항 중심지에 위치하면서 오랜 시간 부산의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지역 일꾼이 필요할까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불과 1000여 표 차이로 그 당락이 결정된 만큼 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은 그 선택을 돕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마련됐으며 KBS 1TV에서 60분간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자, 그럼 오늘 참석한 2명의 후보를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창무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진봉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 총 4번의 공통 질문과 3번의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질문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있습니다. 발언자께서는 앞에 모니터에 제한 시간 10초 전이 표시가 되면 후보들께서는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순서에서 발언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현재 후보들이 앉아있는 자리 배치와 질문 답변의 모든 순서는 공정성을 위해 추첨을 통해 정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1분 30초 안에 유권자들에게 출마 인사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좌석 순서대로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창무 후보부터 시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원중심지 중구 회복을 외치고 나온 중구청장 후보 기호 1번 문창무입니다. 중구는 2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중구의 그랜드 비전, 구민들이 중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또한 중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중구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거대한 비전을 만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중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삶과 생활의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중구가 부산의 원중심지로서 원도심 부흥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었다면 부산시 안에서는 원도심이 연합하여 동부산에 집중된 다양한 인프라를 분산시킬 수 있고 원도심으로 다시 분산시킬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본인은 구의원,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중구 구민들의 수많은 요구를 알고 개선하기 위해 애썼으며 거시적인 시각으로 부산 속의 중구를, 부울경성의 부산을 전국에서 부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있었습니다. 네, 1분 30초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민의힘 최진봉 후보 역시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 기호 2번 최진봉입니다. 저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곳 중구에서 기쁨과 슬픔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중구는 오늘의 저를 만들어준 너무나 소중한 도시입니다.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난 재선거에서 구청장이라는 자리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경제난과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였지만 중구민과 함께 힘을 모아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중구를 살아가는 구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지난 2년의 임기 동안 구민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중구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중구도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새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때입니다. 힘있는 구청장 후보
저 최진봉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에 이어서 두 분께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 중구에서 가장 상권이 활발한 지역으로는 부평동, 광복동, 또 남포동을 꼽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지역의 유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빈점포는 늘어나면서 상권 침체가 어느 지역보다 극심한 상태입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국제시장 재건축을 두고 나온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당 2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최진봉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는 18개소의 전통시장과 강북로, 남포동 등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서 우리 구의 70% 상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일일 유동 인구가 100만을 넘어가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었으나 부산시청과 주변의 공공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서서히 쇠퇴하여 이에 지역 상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다시 돌리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국제시장 재건축 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의견은 부산시에 중거 높이를 상향해 줄 것을 제안했고 기존의 가로구역 높이 제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데 뜻을 같이하여 중거 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부평 깡통시장 6차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창선 상가의 노후된 화장실을 개선하는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반영하여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등 판로 개척 확대 추진과 배송 서비스 사업, 스마트 시범 상가 등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강북로와 부평동을 특화한 명품거리로 조성하여 쾌적한 쇼핑 환경을 완성하겠습니다. 이해에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더욱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문창무 후보 역시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전에 중구는 상업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새로운 방식의 상업이 더욱 활발하니 지역의 상권은 새로운 모습이 필요합니다.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 깡통시장 등을 연결하는 테라마켓이 필요합니다. 자갈치의 바다, 밤에 열리는 깡통시장 컨셉을 유지하고 국제시장은 새로운 컨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시설, 개, 보수, 청년몰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재건축이 필요한 곳에는 고도 제한을 완화해서 주민과 각 번영의 측이 요망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만들 것입니다. 백화점과 연계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더욱 많은 즐길 거리가 필요합니다. 북한 재개발과 연결되는 중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중구는 북한과 연결되는 교통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확충해서 이를 활용해서 중구의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이번에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안에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또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1분 이내, 또 상대 후보자의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주제를 벗어난 발언이나 명백한 허위 비방, 흑색 선전, 또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의 제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은 후보당 5분입니다. 자, 이번 토론은 먼저 문창무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예. 본 토론에 앞서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직자의 제일 덕목은 무엇보다도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보는데 최진봉 후보도 동의하지요. 예. 예. 그럼 오늘 토론을 앞두고 최후부 측으로부터 몇 차례나 자유 토론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자는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민은 물론 시청자와 여론을 기만하는 부도덕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데 혹 무엇을 감추고 싶은 것인지 최후자의 견해를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일도 없고, 지금 문 후보님께서 뭐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감춘다든지, 뭐를 토론을 회피한다든지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예. 시간상 제가 그것을 더 이상 밝히기는 뭐하지만은, 예, 이제는 강제임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직후 언론에서 언급된 본인이 본인에게 징수한 강제임금은 아직도 내고 있습니까? 예, 내고 있습니다. 예. 26년이 지났는데 구의원 재직 시에도 강제임금을 내고 있었다는 말인데 국민의힘의 공천 기준은 참으로 허술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청장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구청 자격이 있다고 보는지, 이를 해소할 방안은 찾았는지, 철거할 구조물을 뜯고 상인들도 당분간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 답변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예, 문후보님에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7년 전에 해당 건축물을 매입할 당시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모든 공무상 적법합의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임을 확인하고 매입을 제가 하였습니다. 매입한 이후에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당시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사후 확인하고 전 건물주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제가 피해자입니다. 예. 또한 세입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부터 허가를 해서 장사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재건축할 수 없는 지금 실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예. 이것을 26년간 끌어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구청장으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행정에 강제임금을 계속 내면서 가능한 해결책을 꾸준히 찾겠다 말은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걸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이래가지고는 과연 구청장으로서 관계 법률을 지키지 못하는 이가 국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 과연 구청 자격이 있느냐 하는 점을 한번 다시 짚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제적 사유는 우리 구청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옥대장 등기부등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의 모든 영업 허가를 다 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입을 했고, 그 이후에 세입자들의 보호도 해야 됩니다. 세입자들을 무조건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잘하고 있는 사업자들 그냥 집주인이라 해가지고 보호도 못하고 예. 구청장이라 해서 답은 좀 깊네. 그러면 좀 줄여주시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작년 5월 19일 제정이 되고 1년 만에 이번 5월 19일 엊그저께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법을 보면은 법 제5조 1항에 이행강제금 부과도 회피해야 하는 직무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를 보면은 지금 입주자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으로서의 자연 자격이 있느냐, 이 문제점을 난 짚고 싶습니다. 선거 직후에 당장 해결하는 방도가 없다면은 이거는 구청장 수행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시간이 22초 남았습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강제연금을 제가 27년 동안에 약 10억에 대한 그 강제연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 푼도 아직까지 체납을 한 일도 없고 제가 그 건물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세입자들을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답변 못하신 부분은 최진봉 후보 주도권 시간에 하시고 질문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최진봉 후보에게도 5분의 주도권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문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 후보님께서는 시의회 291회 임시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역사를 바로잡고 후손들에게 민족의 을을 알리기 위해서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용두산 공원 이름 자체를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용두산 공원 명칭 변경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용두산 공원은 산세가 흡사 용머리와 같아서 일본에 건너오는 외국들을 삼켜버릴 정도의 기상이라 하여 용두산이라고 칭하였고 지금 용두산 공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브랜드화되어 있는 용두산 공원 명칭을 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두산 공원은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은 명확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백산 안희재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백산공원도 곁들여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천공원을 보면은 민주공원, 대천공원, 중앙공원 이름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못 배워줄 때는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또 일본 건너편에 일본에서는 항상 역사를 왜곡하려고 독도도 자기들 땅이라고 외치는 이 마당에서 우리 후손들은 과연 무엇을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제가 그걸 강조를 했던 바 있습니다. 예, 지금 문 후보님께서 용두산 공원을 안희재 공원으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용두산 공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랜드마크고 바꾸고 또 세계적으로 아주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금 용두산 공원입니다. 부산에라 하면은 용두산 공원이고 우리 중구의 중심도 용두산 공원을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 역사와 문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용두산 공원을 안희재 공원으로 바꾼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많이 물어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문 후보가 5분 자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뭔가 실수를 하지 안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절대 저는 실수를 하지 않고 강조하는 것은 후배들의 후손들에게 정신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백산기념공원도 새로운 백산기념관도 그렇고 지하에 있는 우리 백산 선생님이 지하에 흉상이 모여졌다는 것도 제가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도 제가 주장하는 바고 그와 곁들여서 우리 부산은 유달리 독립운동에 대해서 모시는 분의 정신이 좀 약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구도 그런 훌륭한 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예, 연결해서 다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 후보께서는 예전에 주민들 앞에서 우리 중구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돼야 좋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저도 들었고 했습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인구 소멸 지역이 되는 것이 좋다고 소멸 지역 그런 주장한 건 절대 없습니다. 왜냐? 오히려 우리가 중앙에서 1조 예산을 가지고 지방의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는데 우리 중구가 소멸된 상태에서 인구 감소된 상태에서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구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인구 소멸 지역보다 재정 지원은 다소 적습니다만은 우리 중구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원도심이 우리가 모범적인 지자체로서 행안부에서 우리가 소멸지구가 안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내용을 보도화된 것을 듣고
중국 아직 새롭게 뭔가 변해야 된다는 거. 전국에서 국가에서 1조로 예산을 풀면서 인구 소멸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우리 중국은 자체 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피력을 했다는 거 보고 제가 시에서 가슴을 쳤습니다. 이거 아닌데. 예, 알았습니다. 예, 이런 점을.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가 후반에 주도권 예, 한 주도권 최진봉 후보가 있습니다. 저와는 역시 견해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되더라도 우리 행정안전부의 특별정비기금을 70억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주도권 5분의 시간이 다 끝이 났습니다. 아직 뒤에 주도권 토론이 더 있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은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오래된 건물이나 빈집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뿐만 아니라 우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안전하고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후되거나 낙후된 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보들은 이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2분의 답변 시간 드립니다. 제한 시간을 추가하면 발언 후보의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문창무 후보부터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4년 시의원을 하는 동안 엘리베이터 설치, 경사행 트램, 계단도로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러한 것은 사업이 주민들의 추원 사업인 점입니다. 구에서도 시에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되면 중구의 경사지, 계단도로 개선을 한 곳도 빠짐없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또한 빈집을 활용한 커뮤니티 시설도 활용할 것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활용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소규모로 곳곳에 채워넣을 생각입니다. 경사지 주거 모델 개발해서 경사지가 많은 중구의 주민들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교통 순환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1호선이 지나가는 중구이지만은 중구민에게는 지하철은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수단은 아닙니다. 집과 지하철을 잇는 편리한 대중교통선에서 트램, 마을버스 등을 만들어서 지하철과 연결된 동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문창무 후보님. 발언 끝나신 예,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뭔가 중구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예산 확보에 미미했다는 것을 한 번 더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저는 시에서 모든 능력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한데 우리 최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끝나신 거죠? 예. 네, 자 그럼 최진봉 후보에게도 공통 질문 2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중구를 비롯해서 전국 노후 주거지에 대한 관심과 올해 중대재해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노후시설 안전대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 구는 오랜 도심지로서 주거지 등이 다소 낙후되었지만은 북한과 남한의 모두 보이는 멋진 지역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여건을 활용하고 보다 확실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을 위한 용역과 상업 지역 건축물 최고 높이 배경을 위한 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완료하여 건축물 최고 높이가 완화된다면 보다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주동 시민아파트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영주 일동 초원 아파트 일원도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영주 이동 흥하거북 아파트 일원도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영주 시민아파트 극경사지와 고수아파트, 수화장 아파트, 청풍장 아파트 등의 안전관리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정기 안전점검과 경사 기울계 등을 통해서 변이 발생이 확인될 경우에 정밀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하여 사용 제한, 보수 보강을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빈집 철거와 노후주택 집 수리, 계단 난간 정비 등 삶의 모습이 바뀌는 도시 재생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순서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안에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또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해진 주제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토론을 해 주시되 명백한 허위 비방이나 흑색 선전, 또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은 1분 이내, 또 상대방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길 권고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당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봉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문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 후보님 공약사항 중에 장애인 해관 건립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꾸준히 장애인 해관 건립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우리 구는 16개 구군 중 장애인 복지관이나 해관이 없는 유일한 구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분들은 약 2,600명으로 우리 중구의 장애인 시설이라면 JMC 영주동에 새롭게 조성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과 공동작업장 정도 있는데요. 지금의 장애인 협회 건물은 매우 비좁고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공간으로 장애인 예관이 필요합니다. 왜 아직까지 중구에 장애인 복지 예관이나 예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문 후보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문제는 오랜 세월 제가 예전에 구의원 생활할 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시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다 보내지만은 구 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의회하고도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간간히 시에서 들을 때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간간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도 못 이루고 있다는 자체를 저는 한번 다시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조그마한 구 단위에서 이것도 하나 못 이루고 있는가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중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장애인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중구 다누리 복지회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지득 계획이 가까스로 통과되었습니다만은 사업의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되어서 지금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회관을 어디에 건립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건축 규모와 사업비 확보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문 후보님의 보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구의원들 통해서 내용을 들을 때 그 건물을 전체를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 회관으로 전용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 좀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어왔고 또 그 건물 자체 매입을 하는 데서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데서 저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사야 되는가 그런 점도 제가 한번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장애인 회관 건립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신 문 후보님의 공약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당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작년에 검토하여 추진한 기본안을 토대로 반드시 이 장애인 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그 랜드마크가 될 오페라하우스가 우리 중구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후보님께서는 오페라하우스가 우리 중구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지금 한간에 시의원이 오페라하우스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많이 다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 후보님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도 그 질문에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제 본
질문 들어갈 때 또 묻고 싶었는데 먼저 물어주시니까 이 오페라하우스를 처음은 제가 시의회 4년 전에 들어갔을 때 벌써 중구, 동구 경계선 없이 북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구경계선이 없이 공사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이 있음으로써의 중구, 동구의 경계선으로 인해서 이 경계선이 끄이면 분명히 오페라하우스는 중구의 영역에 들어온다. 이러한 속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구역 경계를 강하게 유지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반박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부지 경계 소송에서 우리 구의 최종 승소한 것은 후보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북항 사업을 재퇴되어가는 원도심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국가 세계적인 역할로 보상할 수 있는 절호의 최진봉 후보의 5분의 주도권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문창무 후보에게 5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페라하우스에서 먼저 물을까 합니다. 오페라하우스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 제가 구현이 있을 때도 이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가 살 수 있는 길은 오페라하우스인데 이양시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 북한의 오페라하우스가 적절한 장소다. 그래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오페라하우스 중국 편입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구경계선이라는 것은 작년도 6월 말에 중앙에서 행정구역을 끄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동부의 난처한 입장이기 때문에 대법에 항소를 해서 대법의 판결만 받았다 뿐이지 벌써 중앙에서는 중동부 경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는 이제 최진봉 후보한테 묻고자 하는 거는 과연 중국 편입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문 후보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참 우스운데요. 정말 저는 오페라하우스와 경계선을 모든 저희 구청장의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이 일은 꼭 우리 중구가 우리 동구에서 이겨야 된다. 또 동구에서 마지막에 또 대법원에 항소했을 때도 제가 직접 대법원에 2분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재판관님들에게 모든 우리 중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동구의 수혜를 우리 북한에 제일 많이 입은 것이 동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으로서의 모든 역할과 우리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서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어쨌든 오페라하우스를 가지고 온 것에 문창무 대해서는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현역의 구청장이 현재 있다고 과거에 이루어져 나온 성과를 갖다 자기 성과로만 돌리는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시에서는 구를 협조하려고 지원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구청장일 때 이게 이루어졌다고 자기 공과로만 부풀린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재개발을 할 때 어떤 이야기했냐. 시민들이 슬리퍼를 끌고 나와서 북한을 꿈꾸는데 우리 중구민들이 오페라 하우스를 마실 나가서 쉴 수 있는 부산 시민들이 놀러 나올 수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서 자리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하우스는 우리 중구 지역에 분명히 와야 되고 이제 작년에 대법에서 확정된 걸 가지고 자기 공가로만 돌리지 말고 시에서 공을 세워줬구나. 동료 의원들도 시에서 많은 동료 의원들 같이 힘을 합쳐줬구나. 이런 점을 우리가 상부층에도 이야기를 해줘야 중부의 협조가 내려갑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임기 동안에 뭐가 이루어졌다고 자기 공가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고할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 구청장에 나왔을 때 구청장이 되면은 뭔가 상대도 칭송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까 합니다. 또 제가 아직 발언 남았죠? 시간은 1분 25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주차 단속을 무마리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신문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조금 난처한 때가 있는데
이거 주차 단속을 보도하고 있는데 그 주차 단속원한테 이렇게 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건 어떤 면에서는 현 청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언어를 써가면서까지 공무원들한테 뭐 차량 번호를 아느냐, 뭘 아느냐, 이 구청장 뭐 주차를 해도 구청장 불법 주차차 단속해야 되는 이런 심한 말을 해가지고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저한테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게 되겠느냐? 그거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의원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상인들과 우리 중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식당에 한 번 가면은 주차 단속이 걸리면 밥 한 그릇 먹고 단속이 걸리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주차 단속을 가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제가 우리 주차 단속원들에게 네. 곧 교통에 그것이 지장을 주지 않으면은 네,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문창무 후보의 5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산 중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요? 남은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후보들의 면면을 소상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두 후보 모두 우리 중구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후보들이 보는 중구의 두드러진 특성은 무엇인지요? 지역 특성을 활용한 중구 특화 발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공통 질문의 시간은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먼저 최진봉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 지역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에는 독특한 관광 명소가 많습니다. 이 관광 명소를 활용을 하여 우리 중구만의 특색을 갖추고 효율적 운영으로 특화된 관광 명소로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첫째, 영도대교와 자갈치 시장을 연결하는 유라리 광장에 분수와 조명을 설치하는 오색 해양 분수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둘째로는 깡통시장, 야시장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야간 볼거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셋째는 강북로 입구에 휴식과 쉼터를 겸비한 분수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강북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와 연계하여 사계절 관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북한과 중구를 잇는 노면전차 트램 CBA 파크선의 중구 5개 정거장 운영으로 중구만의 특색을 갖추어 장기 체류행 관광객을 모으고 다양한 축제를 만들어 축제 기간 중 찾아오는 관광객이 대해서는 숙박비 할인 등 우리 중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 특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창무 후보에게도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중심, 상업의 중심이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기회는 북한 재개발과 연결돼서 북한에 온 사람들이 중구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중구의 볼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과 오페라하우스를 활용하는 특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페라하우스는 우리 부산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공연시설이 될 것이지만은 우리 중구민들의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과 중구를 연결하는 교통선이 필요합니다. 트램의 연결이라든지 저속기 처리도록 하고 또한 지하철과 삼복도로를 연결하는 순환형 교통수단도 함께 만들어서 우리 중구민들도 편리하게 오페라하우스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롯데타워를 조속히 추진해서 이를 브랜드화해서 107층짜리 타워가 과연 이래 부산의 지금 상징성이 될 수 있는 옛날 계획으로 들어가서 뭔가 중심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어야만 우리 중구가 중심권이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 점을 구청장에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발돋움을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역시 정해진 주제는 없습니다. 제한 시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단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경우 질문은 1분 이내로, 또 상대 후보자의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선 순서들과 마찬가지로 발언 제한 시간이 추가가 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마지막 주도권 토론. 자, 이번엔 후보당 4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창무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의 공약은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체육시설, 행정청사를 넣는 복합시설입니다. 너무나 시간을 오래 끌고 있어서 제가 구청장에 들어가서 총 사업비는 약 1,200억 예산이 됩니다만은 국비가 한 300억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시비와 구비,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와 투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보 후보는 청년 컴팩트 타운 조성을 언론 인터뷰에서 했는데 이는 살펴보건대 2026년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와 있네요. 또한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박형준 후보의 15분 도시와 연결된 공약인데 이를 통해 어떻게 청년들을 유입할 것인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기사에 따르면은 청년 컴퓨터 타운은 동부의 국토청 부지가 가장 먼저 진행될 것이라는데 진행을 어떻게 할 생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뭐고 예산은 얼마나 드는가 아주 궁금하게 생각되고, 또한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원하는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도 포함되는 것이 확실한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제가 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 개발건에 대해서는 문 후보님과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 개발을 위해서 제가 용역을 다 주고 있고요. 우리 모든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시장님과 15분 거리 부산시장님이 오셨을 때 15분 컴팩트 타운을 조성을 해서 우리 중구가 명실상부한 정말 제대로 된 용두산 공영주차장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님과 제가 이 많은 돈을 중구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약 1,500억 이상 예산 확보가 핵심인데요. 이 중장기 사업입니다. 이게 하루 만에 될 일이 아니고 부산시장님이 컴팩트 타운을 15분 거리에 중앙동역하고 연결해서 이 가로구역 높이도 높이고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개발해서 중구에 랜드마크도 만들고 부산시의 랜드마크도 만드는 15분 거리의 복합 개발을 하자라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시장과 최 후보님, 네, 문 후보님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저 이야기 관련한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 공영주차장 저 문제는 본의원이 구의원 때 확보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뭐 대책도 안 내놓는 이거 제가 분명히 구청장 들어가면은 확보했던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이 관련 방안을 아까 이야기된 대로 해 나갈 것입니다. 나가고 지금 우리 최 후보께서 이야기하는 26년에 가능한 이 이야기는 차후의 이야기고 아직 몇 년이 흘러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행정청사 이런 문제도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든다면은 제가 칭찬하는 건 저 기장군수입니다. 국비가 필요는 국가에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사는 거지. 이런 막 방대한 예산을 갖다가 먼산 보듯이 해서는 안 되고 어디든지 뛰어 들어가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게 이상. 네, 4분의 주도권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최진봉 후보에게 4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신문 보도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질문에 대해서 허위로 답할 경우에서 허위 사실 공포가 됨을 유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6일자 국제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민주당 구청장 후보 부인 모 씨가 한 단체 회원 A씨에게 남편 지지를 권유하며 50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과 녹취록이 최근 경찰서에 접수됐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 문 후보님은 알고 계십니까? 내가 그 내용은 누구라는 그 지칭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음해성으로 한다는 자체가 아주 우리 공정선거를 해야 될 입장에서 아주 불쾌하게 나는 그 내용 자체가 또 하나는 민주당을 들먹였다는 자체도 제가 깨끗한 선거를 주장하는 민주당인데 왜 이렇게 민주당을 들먹이고 이름 없는 모 후보의 부인 이런 애매모호한 기사를 가지고 음해를 하는 것인가 이거는 분명히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문 내용에 상대 후보의 지시를 받고 A씨가 고의로 접근한 것 같다. 이는 음해성 정치적 공작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상대 후보가 고의로 접근하여 정말로 공작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내용을 봐서 나중에 경찰 수사가 나올 때 나는 그때서 경찰 수사가 뭐 밝혀지지 않겠네. 이게 누구란 걸 모르니까 애매모호하게 보도가 된 내용을 가지고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지금 신문에 부산일보 기자도 그러고 국제신문 기자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거의 사실인데 왜 후보는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서 무슨 사건입니까? 하니까 문 후보 측에서 이 부분을 정치적 공작이다. 음해성 정치적 공작이다. 내가 지시했다. 이런 허위 사실을 했다라는 식으로 내가 그 신문지상에도 봤고요. 그리고 문 후보께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는 깨끗한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신문 보도 안 내용에 봐서요.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게요. 보도 내용에 하십시오.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음해성이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 나오는 대로 그걸 가지고 다음에 이야기할 이 내용을 현재는 아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신문을 보고 이거는 공정성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예,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 음해성 정치적 공작이라는 말은 문 의원님이 하신 건 아니십니까? 음해성 정치라는 정치는 명확하지 정치가 않은 아니고. 거에서 흘리는 자체가 음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또 우리 민주당 이름이 나오는 거 아주 안타깝게 정말 유권자 입장에서도 상대 후보가 공작을 했다고 그 신문에 적어놨어요. 그게 문 후보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적었다고 적었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명확치 알겠습니다.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수사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게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민들은 원탁 선거와 건건 선거는 반드시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 후보님도 막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중국에서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 우리 중국은 인구도 좀 작고 해서 자주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미래의 시대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선거도 공명선거, 공정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우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많이 깨끗한 선거 서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마지막 주도권 토론 각 후보에게 4분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의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후보들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문창무 후보에게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는 지금 중국의 거주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타워가 진행되면 주변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됩니다. 제가 시에서도 누차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발언도 했고 이제 구청장에 들어가서 실제 행정을 움직여야 되겠다. 이 생각에서 구청장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거지를 만들어줘야만 떠난 청년들도 돌아오고 청년이 떠날려 해도 다시
이 주거를 하게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주거지 변화를 줘야 됩니다. 신식 주거지가 아닌데 어떻게 청년들에게 살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신식 주거지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청년 시설들을 연결하고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는 곳으로의 중구를 포함해서 활동의 기반으로 중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시에서도 우리 중구에다 많은 여러 가지 청년 활동소를 만들었습니다. 청년 작당소라든지 부산 청년센터라든지 혹은 청년 커뮤니티 센터 공간 뿌리라든지 이렇게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저는 활용할 겁니다. 구청장에 들어가서. 예, 1분 30초의 시간이 지났고요. 최진봉 후보에게도 역시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구 청년 인구는 중구 인구의 약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청년 인구 특화 정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중구 청년센터인 청년마루를 오픈해서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 종합적인 청년 정책 추진으로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내 기업과 연계해서 중구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청년들의 글로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중구의 국제센터를 조성하여 체계적인 교육 기반 형성 및 인재 육성을 통해서 미래 국제화 특구로 조성하여 사라진 청년들 인구가 유입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청년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 사업자 임대로도 지원하고 청년 긴급 수당 지원, 청년 구직 지원금 지원 등 우리 구 청년 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발언 시간인데요. 오늘 주도권 토론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발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각 후보당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봉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가올 북한 시대를 맞아서 발전된 중구, 원도심 도약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중구의 현재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중구의 100년 대계를 고민하는 일이야말로 저희 소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인인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돌봄이 있는 노인 친화도시, 국제화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업지역 최고 높이 상향 조정, 국강 사업의 영향력을 원도심으로 이끌어 중구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경험이 풍부한 구청장이 부산시장과 함께 원팀이 되어서 중구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수건 사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중구가 키운 큰 일꾼, 성과 잘 내는 구청장, 기호 2번 최진봉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최진봉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고요. 다음은 문창무 후보에게도 역시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모두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원중심주의 중구를 회복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을까 합니다. 전 문창무 45년 동안 중구에 살았고 30년 동안 중구에 공적 일을 하며 공인으로서 중구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구의원, 시의원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키워왔습니다. 지난 4년 시의회에서 중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중구를
중구로 돌아와서 중구의 살림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현재로 다시 재현하겠습니다. 중구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중구, 살만나는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구민들이 살기 편한 안전한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구민들이 자라는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놀러오는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북한 재개발과 2030 엑스포가 진행되면 우리 중구는 다시 기회가 생깁니다. 그 전에 부흥의 발판을 저 문창모가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문창모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오늘 토론 다 끝이 났습니다. 함께한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부산 중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생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K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 중구청장 후보자 방송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